이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행동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성공이 자신감을 만들었을까요? 자신감으로 성공을 이뤄냈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이안 로버트슨의 뉴 컴피던스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안 로버트슨은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는 성취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과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과 정신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기회를 주기 때문과 뇌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과 노화를 방지까지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감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감은 감정이지만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따라 뇌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인생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요. 예측이 잘못되면 의식적인 상태로 전환되죠. 성공을 기대할 때 우리 뇌는 중앙 깊은 곳의 보상체계에서 강력한 활동파를 내뿜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메신저죠. 보상체계의 활동은 항불안과 항우울 효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의욕을 높여주는 겁니다. 또 뇌는 불쾌하고 실망스러운 예측 오류보다 기분 좋은 예측 오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통해 행동하고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울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는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 결과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도 얻게 된다. 그리고 요즘 셀럽,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든 말투든 말하는 능력이든 지식이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설득시키고 사회적 명성을 얻고 이것은 다시 그들을 더 자신감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행동, 설득, 결과, 자신감, 설득력 상승, 명성 상승. 계속해서 상승 효과를 만들고 선순환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잘 활용하려면 생각을 덜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 나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감의 자매품은 행동이며 자신감 부족과 그에 따른 행동 부족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다른 종에서 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절대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기술과 예술과학과 사회 구조가 이 능력 덕분이었죠. 상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는 자신감입니다. 그럼 자신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것일까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감과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안 로버트슨은 말합니다. 자신감은 학습의 영역이라고. 자신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자신감은 학습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인데요. 정신적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뇌는 근육과 같아서 연습하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전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자신감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무서웠던 일을 억지로 할 때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려운 도전을 완수하는 것은 자신감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신감의 주요 원천은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실패를 피하게 되고 결국 자신감은 하락하게 되는데요.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실패와 힘듦이 공존할지라도 결국 자신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막연함은 우리를 잡아먹는 중독적 현상이니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걱정과 막연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종이에 왜 걱정되는지, 내가 어떤 막연함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써보면 문제가 눈에 가시화되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면 풀리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세와 입는 옷 또한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하얀 실험 가운을 걸치기만 해도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는데요. 어떤 장소에 갈 때 집에서 입던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는 것과 조금 갖춘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이나 자신감은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실행 가능의 자신감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과 다 정해진 대로 산다는 운명론을 거부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양한 외압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완충 장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통제감은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의 결과가 따를 것임을 믿는다는 뜻,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신감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통제에 대한 욕구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세상에 영향을 끼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통제감의 핵심이다. 결국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자신감은 빼놓고 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자신감은 성공에 베팅하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맞서는 정신적 태도입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